안녕하세요. 고퀄영어의 데이비드 현입니다. 오늘은 내신을 대비해서 2026년 EBS 수능특강 영어 25강 지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래 더보기에는 학습 자료와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5강 1번 엑서사이즈 1번 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글의 제목을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지문인데,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conveying values to your children. 자, 동명사구 주어를 쓰고 있네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은 is complicated. The fact that 자, that 이하라는 사실로 인해서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사실, 동격절이죠. 예, 동격절의 특징은 관계사처럼 이렇게 선행사도 있는데 뒷구조가 완전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뒷구조를 보시면 자,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까지가 동격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you are teaching them. 자, 이 teaching이라고 하는 이 패턴 지금 사형식 패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teaching 가르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동격절 전체를 이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 접속사 대시지만 대절 안에서도 지금 동격절 안에서도 또 다른 이렇게 지금 명사절이 나오고 있어요. 명사절 주어를 쓰고 있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 명사절 내에서 teach라고 하는 이 사형식 패턴의 동사의 지금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에는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그것이 is not always 항상 what they are running from you. 아이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what they are running from you 이 부분도 지금 비동사 is의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죠?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 명사절에서도 역시 이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1인 2역을 하고 있죠. 보호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이 are running이라고 써져 있는 진행형 동사, 3형식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이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좀 복잡해집니다. 자, disconnect can occur. 자, occur라고 하는 동사, 일형식 완전자 동사입니다. 그죠? 뭐 happen이라든가 arise 같은 표현도 그리고 이제 take place 같은 표현도 다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형식 완전자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를 쓰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disconnect, 이러한 단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Because your actions may not always be clear to your children. 자, 왜냐하면 여러분의 액션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들 내지는 조치사항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분명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children may see you working hard in your career. 자, 여러분의 아이들은 오형식 지금 감각동사 패턴을 쓰고 있죠. 여러분의 어떤 그 직업에서 그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being well rewarded financially for your efforts. 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아주 보수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이 C라고 하는 오형식 감각동사의 패턴으로 지금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ing 패턴으로 즉 능동분사 패턴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금전적으로 보수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you may believe that. 자, 여러분이 대절의 내용을 이제 믿을 수도 있어요. The message they are getting. 자, they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가 is that 대절의 내용입니다. 자, you work hard.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 근데 뭐 때문에? Because of your passion for your work. 자,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그들이 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but they may actually be getting the message.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제 that 이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동격절입니다. you work hard. 여러분이 아빠가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because 뭐 때문에? money is important to you. 자, 돈이 중요하니까. 그죠? 돈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실제로 아이들은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도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죠? 자, clearly, 분명히 two very different values would arise. 예, 아까 말씀드렸던 occur하고 이제 같은 동사입니다. 그죠? 두 가지 매우 다른 가치관이 지금 would arise, 발생되는 거죠.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온 명사절입니다. How they interpret your message. 자, 아이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interpret,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좀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this is why you should not only make sure you are living a life that expresses your values. 자, but also 까지는 좀 나중에 해보고 일단 여기서 끊어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not only but also 구문입니다. 그죠? A뿐만 아니라 B다. 자, 그리고 지금 this is why 하고 이것이 why 이하의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why 앞에 이제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because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why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를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죠? because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유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우리가 why도 쓸 수 있고 because도 쓸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y 앞에 the reason이 생략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this가 가리키는 게 이미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y 뒤쪽은 결과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y냐 because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냐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should not only make sure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여러분이 you are living a life that 이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삶이냐면 expresses your values. 자, 여러분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죠?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periodically ask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자 지금 ask를 사형식 패턴으로 쓰고 있죠. 주기적으로 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whether 명사절입니다. 물론 if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whether your actions clearly express the values. 자, 여러분의 액션이 여러분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그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는 or 두 번째 명사절입니다. Whether your children could misinterpret them.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것들, 즉 여러분의 그 가치관들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해할 수도 있는지 아닌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다. 주기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A 쪽 얘기도 이제 맞지만 물론 B쪽 얘기에 B쪽 부분에 좀 더 이제 강세를 두고 있는 그런 패턴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B쪽의 내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also
Ask your children.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또 역시 사형식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지금 what 이하의 내용을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문 구조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목적어절을 이끄는 역시 명사절이고 그 명사절 내에서 이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어떤 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죠. What value messages they are getting from you? 자, 주어는 they입니다. value messages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어떠한 가치의 메시지를 getting,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 지문 마치고 요 지금 이 직접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can ask them. 자,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Why do you think dad or mommy work so hard? 엄마나 아빠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지문은 일단 이 지문은 우리가 이제 제목을 물어보는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문 제목 그대로 지금 저도 여기다 썼습니다. Coordinating perceived and intended values in parenting. 자, parenting 육아죠. 육아에 있어서 인식되어진 그리고 인식되어진 가치관과 의도되어진 가치관을 좀 조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의도한 가치관 이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내가 의도한 가치관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제 또는 요약을 보시면 children may interpret their parents' action differently than intended. 그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어떤 액션들을 좀 의도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parents should ensure 뭐를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their values are clearly communicated. 그들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행동을 통해서 제대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지문이었고, 자, 아까 잠깐 넘어갔었던 지금 이 부분이요. 이 왓은 지금 우리가 이제 위쪽에서 봤던 이 왓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명사절 접속사 왓인데 이 왓은 대명사고요.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왓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대명사는 뭐뭐인 것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형용사는 어떤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자, 이건 해석의 차이라기보다 우리말로는 사실 뭘로 해석해도 다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보다는 문장의 어떤 구조, 이 w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뒤에 나오는 뒷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명사 what 뒷구조는 어때요? 이 what이라고 하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대명사, 즉 명사하고 같은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 셋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구조가 불완전한 거죠. 여기 you부터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 이 부분을 봤을 때 자기가 지금 teach라고 하는 이 사형식 동사 패턴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day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어때요? 예, running이라고 하는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다 보니까 동시에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 앞에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이 명사절 접속사 what은 접속사인 건 마찬가지인데 뒷구조가 어떻죠? 아까 제가 주어가 day라고 말씀드렸고 getting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value message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구조가 value message부터 from you까지 봤을 때 목적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동해 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얘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what을 우리가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 형용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소유격 관계사 who's하고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 형용사에는 이제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what부터 what, which, whos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이 접속사들 뒤에는 반드시 관사가 없는 무관사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관사 명사고 우리가 예, 이 단어들이 형용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라고 얘기할 때 the beautiful flower라는 어순이 맞지 beautiful the flower라는 어순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어를 쓰고 여기에 관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단어들이 지금 이 단어 what이나 which, whose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로 뒤에 무관사 명사가 항상 나오게 돼 있고요.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는 대명사로도 쓰기 때문에 what이나 which 뒤쪽에 관사가 붙은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what이나 which가 형용사로 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왔다면 이거는 얘는 무조건 형용사야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명사가 what이나 which가 대명사로 쓴다고 하더라도 무관사 명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복수형 명사로 특히 또는 물질 명사라든가 집합 명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그 무관사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what이나 which가 이렇게 무관사 명사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다. 대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하지만 무관사 명사를 이렇게 나왔다면 형용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의심해 보면서 뒷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뒷구조를 봤을 때 무관사 명사가 이 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나 보어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완전한 구조가 만약에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뒤에 동사, 목적어 또는 목적 보호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완전한 구조를 이룰 테고 이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그 뒤에 주어 그리고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전치사 남겨 있고 뭐 이런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남겨 온다든가 아니면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면 주어와 그 다음에 자동사 패턴이 뒤에 연결이 되면서 이 구조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조가 이제 완전한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왔다 오면 불완전한 구조야 라고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왔다 오면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기도 하지만 what을 형용사로 쓰면 완전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유격 관계사 who's처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장은 보시면은 이 what은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지금 뒷구조가 대명사로 썼다면은 이 대명사 what이 역할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땡겨온 이유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는 이 형용사에 직접 수식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앞으로 땡겨온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의 제목을 다루었던 첫 번째 엑서사이즈 지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준비해 보시죠. 자, 엑서사이즈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을 물어보는 지문이었는데요. 지문의 내용은 창의성의 요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시죠. 자,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in an area. 역시 동명사구 주어를 쓰고 있네요. 자, 어떠한 분야에서 이제 rich store of knowledge니까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떠한 분야에 많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is the basis for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어떤 기본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something more, 더 많은 무언가가 is needed, 필요하다. 더 많은 좀 더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for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that something more, 바로 그 something more가 뭐냐 하면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자, 어떠한 상황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후치 수식을 이렇게 해주는 부정사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a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 투부정사 의해서 잘 수식을 받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창의성에 필요한 거는 물론 이제 어떠한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하면, 자, things들을, 상황들을, 어떠한 그 상황들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부분 같은데요. Restructuring the problem. 자, 재구성을 해야 된다.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다. 자, 여기 지금 things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재구성해 보는 거다.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는 거, 문제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which leads to a sudden insight. 자, 갑작스러운 어떤 통찰력으로 이어진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which고, 그래서 우리가 and it 정도로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it이 나타내는 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통찰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적 용법의 선행사는 그냥 수식해주는 그 관계사,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은 수식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딱히 그 관계대명사 자체가 해석을 되지도 않고 해석하려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앞 단어를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 it이 가리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부연 설명,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명확하게 잡고,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접속사와 그 대명사로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좀 명확하게 독해가 이렇게 명확하게 독해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갑작스러운 인사이트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금 이제 짧은 문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워지죠. 그럼 문맥이 툭툭 끊기는 겁니다. 문맥이 끊긴다는 얘기는 결국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영어에서 특히 이렇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수능 영어에서는 어, 문맥에서 잡고 있는, 지문에서 주고 있는 대명사들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이 대명사들이 뭘 가르치는 거냐. 그걸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항상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often, 종종, this happens. 자, 문장 끝났죠. 종종 이것이 발생됩니다. 자, 이런 대명사도 이제 앞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앞 문장 내용.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찰력이 탁 생기는 이러한 순간이 발생이 되는데, 자, 언제 그러냐 하면 when a person has struggled with a problem or project. 자, 어떠한 개인이, 사람이 어떠한 이제 문제라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애를 먹는 겁니다. struggle with, 뭐뭇으로 이제 애를 먹다, 예, 고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문제나 프로젝트로 막 애를 먹고 있을 때, 이런 순간이 이제 온다는 거죠. 자, 애를 먹고 있을 때, 그리고 and then, 근데 애를 먹고 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문의 빈칸이었던 부분이죠. 어, 빈칸이었던 부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빈칸이었던 부분이 아니고, 자, 우리 빈칸이었던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예, 제가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놓고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칸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문제나 프로젝트에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set it aside for a while. 잠시 그것을, 그 문제나 프로젝트를 잠시 동안 이렇게 set aside, 한쪽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잠깐 거기에서 그 문제나 프로젝트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자신이 빠져나와서 좀 그 문제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그럴 때에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인사이트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정답 표현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빈칸을 여기다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put the problem on hold temporarily. 잠깐, 잠시 동안 그 문제를 그냥 홀딩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죠? 자, 아니면은 step away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잠깐 한 발, 몇 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take a break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계속해서 보시죠.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자, 몇몇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믿냐 하면 time away, 자, 이 time away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문제로부터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time away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time away가 allows for incubation이라는 것을 허용한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이 뭔지는 지금 여기 동격구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A kind of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 자, 일종의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일종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서 이제 work through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actually 실제로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incubation is more helpful. 자,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것은 지금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복잡하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자,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예, 그것보다 지금 문제는 훨씬 더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 문장의 요 대절의 내용입니다. 이만큼 그죠? 인큐베이션이 이제 인큐베이션이 이제 허락이 타임 어웨이가 인큐베이션을 이제 허락할 수 있는데 그 인큐베이션이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거는 보시면은 자, 그냥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타임 어웨이가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대시 가리키는 거. 제가 앞문장의 대절의 내용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앞문장보다도 여기서부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부분부터도. 잠시 문제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여기 time away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문제에서 잠깐 따로 떨어져 있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좀 더 복잡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건지 좀 보죠. Incubation is more helpful. 인큐베이션이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 when a long preparation period precedes the individual's setting the problem aside.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동사가 precede입니다. 목적어에 앞선다, 목적어에 선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유격은 동명사 sett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명사는 이제 precede 때문에 나온 목적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인이 그 개인이 문제를 이제 set aside 따로 떼어놓기 전에 먼저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준비 기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인큐베이션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뭔가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냥 문제를 그냥 놔두는 뭐 방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뭔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빈칸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probably interrupts strict way of thinking.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자,
한동안 문제로부터 떠나 있는 것, 즉 set it aside for a while을 이렇게 지금 다시 쓴 거죠. 그죠? 다시 이제 패러프레이징 비슷하게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문제로부터 떠나와 있는 것이 아마도 interrupt, strict way of thinking. 그런 좀 스트릭트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엄격한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좀 이런 경직된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겠네요. 그죠? 경직된 그런 사고 방식을 interrupt,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제 한 곳에다가만 집중하고 이제 몰두하면서 그 경직된 사고 방식을 조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you can restructure your view of the situation. 자,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뷰, 관점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고 and think more differently. 좀 더 다르게,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creativity requires extensive knowledge, flexibility, and the continual reorganizing of ideas, as well as motivation and persistence.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as well as가 있으니까 B뿐만 아니라 A, 즉 A 쪽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와 그 다음에 인내심, 끈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광범위한 지식, 그 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reorganizing of idea,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문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앞쪽에서 봤던 longer prepa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지금 개인이 문제를 잠깐 떼어놓는 이런 조치보다 좀 선행돼야 된다, 앞서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롱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한 지식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또 우리 지문 첫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베이시스라고 얘기했어요.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도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죠? 어떤 그 유연성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리오거나이징 한다는 것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연습을 이렇게 쭉 해왔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문제만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그냥 문제만 저 문제 잠깐 놔두고 다른 거 좀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치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충분한 longer preparation이 좀 더 선행돼야 된다. 선행됐을 때 좀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문장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제 지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The Role of Incubation in Creativity. 그죠? 그래서 창의성에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예. 자, 그리고 이제 creativity requires not only knowledge but also the ability to restructure problem. 그죠? 자, 인큐베이션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이거죠.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종종 aided by incubation and flexible thinking.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지금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그죠? 자, 인큐베이션과 유연한 사고, 유연한 생각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 번째 엑서사이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25강의 세 번째 지문은요,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이 세 번째 지문은 아이 컨택, 눈 맞춤에 어떤 문화 간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 문장 삽입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However, 그렇지만 in many other cultures,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including some Aboriginal and Asian groups. 우리가 이제 Aboriginal이다 하면은 보통 이제 호주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들 그룹과 이제 아시아 그룹들을 포함한 이제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자, this would be a mark of disrespect. 자, 이것이 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례함의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Particularly, 특히 if shown by a younger person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지금 이 if라고 하는 접속사 살려두고 pp 분사만 적은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원래 부사절로 고쳐보면 문장의 주어인 이 this를 지금 생략한 거죠. if this is. 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젊은 이제 younger person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죠. 누구에게?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this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지문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difficulties may arise for students. 자, arise라는 단어 또 나왔네요. 자, 어려움들이 그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When the beliefs of the home and the school differ. 자, differ라는 표현도 이거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뒤에 동사 하나로 끝날 수 있는데, 자, 가정과 학교에서의 신념이 differ, 다를 때, 가정에서 배운 신념, 학교에서 배운 belief, 이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다를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when an individual's behavior is interpret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자, 지금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topic sentence인데요. 자, 어떠한 개인의 행동이 해석이 되는데 뭐로부터요?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적 관점이 주격 관계사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자, 해당되는 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in question이라는 말은 해당되는 개인의 that,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문화적 관점이죠. 그죠? 해당되는 개인의 문화적 관점과는 좀 다른 그런 문화적 관점으로 자신의 행동이 이제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 오해와 갈등이 can result,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result 이 단어도 완전 자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 있고 result 동사 하나로 문장 끝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전치사 어떤 전치사 in이 오냐, from에 오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in이 왔을 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말이 되고 from이 오면 뭐뭇으로부터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선 뒤에 어떤 전치사 없이 그냥 주어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Malcolm and his colleagues. 이 말콤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콤 글라드웰이라고 하는 제 작가인데, 자, 이 사람하고 동료들이 describe a number of ways, 자, in which 이하의 수많은 그런 방식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하면 in which, 우리가 이제 how를 같이 못 쓰고, 그죠? how 대신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하면 this can happen for Aboriginal students in mainstream Australian classroom. 자, 그 호주의 주류 클래스룸, 그러니까는 그 호주 학생들이 주로 있는 그 호주의 이제 주류 학생들이 있고 있는 그런 클래스룸에서 그 호주 원주민들의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방식들을 설명을 했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앞서 잠깐 소개했던 이 눈맞춤 아이 컨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장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보시죠. In Western Anglo culture, 자, 이 서양 서구 이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에서는요, looking people in the eye, 자,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거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 언제 when you speak to them, 여러분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is a mark of respect, 존중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shows you are attending to them. 자, 여러분이 그들에게 attending 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 문장 나오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말할 때보다 이제 들을 때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요, 야단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야단을 친다, 좀 혼을 낸다 하더라도 그 혼내는 사람을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내는 사람이 야단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우리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보통 야단 맞을 때 고개 떨구고 이제 시선을 아래쪽을 두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야단치는 사람이 서양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맞더라도 야단치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동양 사람들의 문화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장 가볼까요? Without this understanding,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teachers might assume that, 자, 선생님들이 that 이하라고 가정할 수도 있답니다. 그죠? 뭐라고 가정하냐면 students from cultures that do not favor eye contact 까지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후치수식 전치사구가 있는데 그 전치사구 안에 주격관계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파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cultures부터 do not favor eye contact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부터 온 그런 문화 출신의 학생들이 are not listening, 잘 듣고 있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are not interested, 관심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한다면 이러한 이해가 without this understanding,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가리키는 게 어떤 거죠? 이러한 이해가 가리키는 게 자, 이 앞 내용인가요?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는 것,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는 것이 그 존중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거를 얘기할까요? 그것보다는 우리 앞 문장에 우리 주어진 이 박스 문장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owever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장이 이 연결어도 결정적인 또한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이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나왔던 이 대명사 this가 3번 문장의 내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이 컨택이 이 앵글로색슨족에 있어서 아이 컨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중과 그 다음에 배려의 배려라기보다 이렇게 좀 attending to, 신경 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 그룹들을 포함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아이 컨택의 문화가 would be a mark of disrespect, 좀 무례함의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자, 그래서 특히 if this,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그렇게 eye contact이 is shown by a younger person, 어린 사람에 의해서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권위가 있는 권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진다면 특히 그렇다. 즉
어린 사람이 또는 이렇게 부하 직원이 그 보스한테 또는 훨씬 높은 상사한테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눈 부라리면서 이렇게 같이 그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상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좀 무례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좋은 말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야단치고 있을 때, 주의를 주고 있을 때, 그럴 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크게 뜨고 똑바로 이제 그런 상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한국 문화에서 동양권 문화에서는 지금 뭐 잘했다고 이렇게 눈 치켜뜨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4번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without 가정법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을 쓰고 있는 건데 잠깐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without 가정법은 뭐 without을 이제 but, for 이렇게 간단히도 바꿀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without을 if절로 고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로 고쳤을 때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자, 이 두 표현의 차이는 가정법 과거냐 아니면 과거 완료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했을 때는 if절의 동사를 이렇게 had been, had not been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완료 표현으로 써준 건데 지금 우리 표현은 가정법 과거라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동사가 주절 동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might assume 하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might have assumed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현재형 동사의 원형이 나왔다는 거는 아, 가정법 과거 패턴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without을 고치려면 if it were나 for로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 가보죠. 마찬가지로 similarly 자, teachers who insist on eye contact 자, 관계사절로 생각을 저기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insist on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는 거죠. eye contact을 고집하는 거예요. without explaining that 대절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고 자, it denotes respect in their cultures. 그것이 eye contact이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respect, 존중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금 eye contact을 계속해서 주장만 하는 그런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런 선생님들은 risk가 동사고 오형식 패턴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Some students and parents assuming that 자, risk를 오형식으로 쓰면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ssuming을 누가 해요? 스튜던트하고 페어런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이 that 이하라고 가정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those teachers do not wanna be respected. 그죠? 그런 선생님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정한다는 것을 좀 감수하는 선생님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을 이제 topic sentence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 노란색 부분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빈칸 부분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사절이었었는데 부사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A person's behavior is viewed through a cultural lens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죠? 문화적인 렌즈, different from their own. 그들 자신의 그런 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렌즈를 통해서 그 개인의 행동이 is viewed, 보여질 때, 관찰되어질 때 오해와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cultural differences in classroom communication. 그죠? 그 뭐 학급의 교실의 소통에서 문화적 차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줬고, 자,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 문화 사이에서의 어떤 difference에서 차이점이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그죠?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when behaviors are interpreted through
differing cultural perspective.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행동이 해석되어질 때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히 이 지문은 보면은 뭐 문법적인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해보시고 내용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지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